공부에 그렇게 딱히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엄청 잘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호텔에서 조리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아일랜드, 뭐 호주, 워킹홀리데이, 뭐 교환학생. 그래도 영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싶어 데이트 앱을 썼죠. 데이트 앱을 썼는데 전 남자친구를 거기서 만나게 돼서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1년을 연애하고 1년 반 정도를 연애하고 이제 그 친구가 독일로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좀 진지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제대로 해본 연애는 처음이었고 그 친구는 제가 첫 여자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인이었는데 그 친구.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독일 간다. 자기랑 같이 독일 가서 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길래 제가 이미 외국살이는 3개국을 살아봤잖아요.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그러다 보니까 딱히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보다 외국 나가서 사는 게 더 재밌고 이러니까.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큰 생각 없이 그냥 비자 준비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친구가 독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독일로 왔어요. 원래 우리 사이에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좀 신뢰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친구가 제 신뢰 저버릴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참 못 놓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이가 뭔가 끝이 보이는데 오래 만난 정도 있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언제는 바뀌지 않을까? 막 이런 희망? 헛된 희망을 품고 내가 이 친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친구가 언젠가는 철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결과는 처참했죠. 그때 제가 그 친구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구하고 그 친구가 더블린으로 놀러를 갔어요. 친구들이랑. 자기 친구들이랑. 저는 그냥 집에 남고 자기 친구들이랑 더블린을 갔다 오겠대요. 갔다 와 하고 흔쾌히 그냥 갔다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 일하고 있는 중간에 누가 제 더블린에서 알았던 친구가 제가 더블린 살았었거든요. 아일랜드 살 적에 갑자기 너네 헤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 미안한데 너 남자친구 데이팅 앱에 쓰고 있는 그 프로필을 봤어 하면서 저한테 그 동영상으로 캡처해가지고 싹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고 내가 너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또 신뢰 깨버리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서 독일까지 온 여자친구한테 정말 못할 짓이잖아요. 여자친구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려고 어플 쓴다는 그게 참 배신감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다. 3세판 아웃. 제가 그냥 짐 싸들고 나오고 헤어졌죠. 그렇게 헤어지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돈이 진짜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독일에서 일하면서 모을 생각이었지 이렇게 독일 거의 간지 한 3달 정도 만에 바로 이렇게 헤어진 거라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독일 가서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왔는데 간지 3개월 만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다고 돌아오는 꼬락선, 이거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하찮은 거예요.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겠더라고요. 못 돌아가겠다. 이대로 헤어졌다고 도망치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잘 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집 구하는 것도 막 보증금 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집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제 은인 같은 이제 한국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때 당시 많이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안 친했는데도 흔쾌히 언니 집에서 한 달 동안 공짜로 살게 해주고, 그래서 그 집 언니 집에 머물고 공짜로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언니한테 또 돈도 빌렸어요. 보증금 막 이런 거 내고 집값 내야 돼가지고 돈을 한 번도 빌린 적이 없는데 큰 돈을 처음 빌려보니까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집도 구해야 되고 일도 구해야 되고 어찌저찌 언니가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집도 혼자 구했고 일자리도 구했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일을 시작해가지고 돈도 갚고 집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해가지고 혼자 이제 독립하는 잠시만요. 아이라인만 그릴게요. 오늘 아이라인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아이라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독립을 한 게 실감도 나고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모든 게 좀 나아지더라고요. 집값 내면서 이제 일하면서 만난 독일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이제 독일 생활다운 독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제 왜 헤어지고 나니까 왜 돌아가면 안 될 걸 알면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보고 싶고 미련 생기고 헤어졌지만 돌아가는 게 제일 쉬운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시 만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멘탈이 다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럴 바엔 그냥 한국을 돌아가자. 버틸 만큼 버텼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7월이었거든요. 7월 말. 독일 생활 이 정도면은 그냥 할 만큼 했다. 한국 이쯤이면 돌아가도 창피하지 않게 독일 갔다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집 계약했던 거를 2주 노티스를 줘야 돼요. 2주 전에 이제 나간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집 나가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주인분들한테. 이제 독일 친구들한테 나 곧 한국 돌아갈래. 나 할 만큼 한국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언제 돌아가지 하면서 이제 비행기는 지금 사나 다음에 사나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값은 뭐 비행기 값 낼 돈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언제 갈지 정하진 않았고 보고 있었어요. 이제 비행기 값을. 그러면서 이제 평소랑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그냥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 생기죠. 이제 일을 갔어요. 제가 일했던 곳이 독일 레스토랑인데 엄청 그 규모가 컸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미군들 사는 곳인데 여기가 람슈타인이라고 미군 그 공군 부대에서 제일 큰 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독일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독일 규모 큰 레스토랑에서 그냥 영어로 일하면서 이제 미군 손님들 받았거든요. 저는 뭐 거기 있으면서 저한테 대시하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근데 딱히 누구 만나고 왜냐면 헤어진 지 그때 당시에는 막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막 대시하고 하니까 나는 아직도 전 그 연애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해서 누굴 사람 만날 겨를이 없다.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다 제가 밀어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저한테 그렇게 막 딱히 진지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7월 29일 이 남자가 제 인생에 뛰어들게 됩니다. 저분이요. 우리 귀여움이. 아이고 너무 귀여움이. 그날은 제가 오픈조였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이제 오후 6시 반에 퇴근을 하는 시프트였는데 그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까 막 단체 손님을 한 번에 40명 테이블, 30명 테이블, 20명 테이블 막 이런 식으로 한 번에 100명 이상씩 받아버려요. 손님을. 막 미칠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오전조여서 좀만 하고 가면 되네. 사람들 많아질 때쯤에 제가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였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싸 이제 손님들 와도 나는 별로 안 하고 가면 된다 하고 그날에 이제 미군들이 40명이 오는 테이블이었었어요. 그 테이블을 맡는 담당 서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퇴근할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도 독일 친구들을 바쁘니까 도와주려고 저는 약간 도우미 역할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구역들 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약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40명 있는 그 미국인들 있는 그 테이블에서 저 지나가는데 저를 굳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근데 담당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받으면 안 됐거든요. 뭐 받아줄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제가 받은 주문을 담당 서버한테 제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부르길래 갔죠. 갔는데 뭐 술 같은 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첫 만남 얘기를 해버리네? 이거 아껴둬야 되는데? 이거 우리 편집자님께서 이거는 구독자 늘었을 때 하라고 아껴두라고 그랬는데, 이거 편집자님께서 이거 알아서 편집하실라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뭐 술을 저한테 물어보길래 뭐 우리는 이런 칵테일이 잘 나가고 뭐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또 싫대요. 그래서 그래 니들 시키고 싶은 거 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냥 주문만 받고 왔는데, 그렇게 주문 받고 도와주고 좀 하다가 제가 퇴근 시간 돼가지고 제가 집에 가려고 앞치마를 벗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누가 불러요. Excuse me, miss.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 양반이 저 퇴근하네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퇴근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2가지의 질문이 있대요. 뭔데? 했더니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이 궁금하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2번째는 나 네 번호 좀 물어봐도 돼? 이러면서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크리스 첫인상이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별로였어요. 그때 당시 사진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남편 스타일 많이 바꿔준 거예요. 진짜. 그때 입고 있었던 옷도 PT 기어라고 그 체육복 입고 있었고, 머리도 막 짧은데 엄청 짧게 잘라놨던 머리가 대충 이리저리 삐쭉삐쭉 자라난 머리 있죠. 그런 머리였어요. 제가 왜 번호를 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크리스 나이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고 그냥 번호 달라 해서 준 건데, 크리스가 그 직원들이 싹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온 거니까. 그 Going Away Party라고 해서 누구 한 명이 이제 전근을 가게 되면은 열어주는 파티거든요. 송별회 이런 건데, 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40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용기 있게 누군가의 번호를 물어본다라는 게 너무 거기에 약간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깡이 좋다. 40명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 하지만 남의 번호를 물어볼 수가 있나? 약간 좀 신기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곧 떠날 건데 하면서 그냥 공짜밥? 뭐 저녁은 사주겠지? 아직도 크리스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막 장난치고 그래요. 공짜밥 얻어먹으려고 너 번호 준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크리스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한테 애정 공세가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일 끝나고 오면은 바로 저한테 보고 싶어서 달려오고, 사귄 사이도 아닌데 저한테 약간 목매달 정도로 약간 2주 내내 일 끝나면 저한테 찾아오고, 제가 일 다니면서 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거 얘기 들어준다고 새벽까지, 자기 커피도 안 마시는데 저랑 커피숍에서 얘기 나누고 그랬어요. 막 새벽 2시까지 깨있다가, 왜냐면 저랑 얘기해야 되니까 잠자러 가서 새벽 6시에 일 가고 일어나고, 이거를 2주 동안 한 거예요. 저한테 빠져가지고 너무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이제 좀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중요는 하지만 그래도 외적인 것보다 더 값진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크리스한테 보였거든요. 진실됨 이런 거. 그렇게 이제 같이 어울리고 그랬죠. 맨날 저 보러 오고 막 꽃다발 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구애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2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크리스한테 약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안 생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잘해주니까. 게다가 저는 이제 저의 전 남자친구하고 했던 연애가 그렇게 제가 예쁨을 받는 연애는 아니었거든요. 약간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나보기로 했죠. 한 3주 정도를 더 그렇게 어울리다가 제가 준비는 안 됐지만 크리스가 그 준비될 때 그때 알려줘라. 그때 헤어진 지 이제 3개월 넘었었을 때인데 3개월에서 4개월 돼갈 때쯤 준비가 안 된 건 알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알려주라고 뭐 옆에서 잘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못 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긴 저를 만나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사랑받는 그 기분이 너무 좀 확 와닿더라고요. 초반에 우여곡절이 좀 많긴 했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또 없구나 싶어서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둘 다 이제 알았죠. 아, 이 사람이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구나. 너무 잘 맞고 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 지금 놓치면 앞으로 이런 사람 또 없다. 나는 이런 사람 다시 못 만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뭐 그게 저희 첫 만남이자 제가 지금 아직까지 해외에 살고 있는 이유죠. 왜냐면은 6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결혼했는데 어떻게 한국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 남편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2년 됐어요. 독일에 있는지. 이제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독일 사는 거. 언어도 모르고 안 그래도 한국 돌아가고 싶었는데 또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계속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 만나는 동안 너무 배운 점이 많아요. 물론 전 연애에서도 배운 점이 많지만 크리스 만나면서 어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느낀 게 정말 많아요.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장은 원래였으면 20분이면 끝날 걸 지금 40분째. 얼추 거의 다 끝이 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화장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쩌겠어요. 이게 내 얼굴 이런 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예뻐. 반짝이도 해줄까요? 저는 반짝반짝한 걸 되게 좋아해서. 사실 이거 클럽용이긴 한데 예쁘면 됐지. 그리고 이제 입술만 발라주면 일단 화장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머리하고 옷도 입고 해야 되는데 화장은 이렇게 끝. 이거 쓰려고 했는데 오늘 안 썼네요. 크리스가 사준 건데. 그러면 제가 머리까지 마저 하고 돌아올게요. 머리도 다 했고 됐다. 커플 옷이에요. 드레스덴까지 한 6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왔는데 우리 파워제인 크리스가 갑자기 피처럼 프라하를 가자고. Power P, no planning. 제가 P거든요. 크리스는 J고. 근데 갑자기 프라하가 지금 2시간 정도 거리인데 프라하에 가자네요. 드레스덴까지 와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마켓만 볼 수 있으면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준비 끝. 다음에 보기로. 가자. 왜? 왜? 안 많아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 이겼다! 그럼 다음에 봐요.